안녕하세요. NBA 온에어 주인장입니다. 저희는 페이스북 NBA 온에어를 운영하는 주인장과 매니아들이 모여서 NBA에 관련돼서 자유롭게 수다를 떠는 팟캐스트를 이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NBA를 처음 보는 입문자분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매주 있었던 경기, 이슈, 선수, 그리고 NBA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를 통해서 NBA 관련된 얘기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의 순서는 한 주에 있었던 주요 경기와 이슈를 말씀드리는 위클리 뉴스. 한 주마다 저희가 컨셉에 맞는 팀을 정해서 그 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는 위클리 팀. 그리고 NBA를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게 수많은 스타들 중에 한 명씩 분석 탐구하는 위클리 플레이어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NBA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NBA 관련된 주제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유주제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NBA 온에어 주인장과 NBA 매니아들이 모여 말 많은 내 남자의 NBA 수다방 NBA 온에어 팟캐스트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녹이라 참 뻘쭘하네요. 오늘부터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인님. 안녕하세요, 자유인입니다. 네, 자유인님은 올 시즌 처음으로 NBA를 보게 되는 초보 NBA 비기너로서 처음 NBA를 접하는 사람들처럼 저에게 많은 질문과 문의를 주시는 역할을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도님. 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를 전공하고 있는 스포츠학도 학도입니다. 학도님은 지금 현재 스포츠 산업군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있는 스포츠 학도님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꼴 보기는 싫지만 정말 꼭 필요한 호수인님. 네, 안녕하세요. 호수인입니다. 네, 레이커스를 20년 동안 좋아하고 NBA에 20년 동안 빠져있는 우리의 진정한 매니아 호수인님. 21년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4명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너무 날씨가 많이 추워요. 네, 너무 춥네요. 첫 번째 녹음입니다. 네. 네. 몇 번을 녹음했는데 계속 첫 번째 녹음. 첫 녹음이니까 지긋지긋하네요. 그치? 첫 녹음이니까 파이팅 있게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까요? 제가 구호를 좀 정했는데 구호. 자, NBA 온 에어. 위클리 뉴스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골든 스테이트와 클리브랜드의 두 번째이자 올 시즌 마지막 만남이 있었습니다. 네. 네, 경기 전부터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경기 전에 무슨 커리가 이상한 말 했었잖아요. 커리가 이제 작년에 클리브랜드 홈에서 이제 파이널을 우승하면서 거기서 터트린 샴페인 냄새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커리 말로는 이제 방문팀 라커룸에서 샴페인 냄새가 아직도 났으면 좋겠다고 언급을 해서 이제 클리브랜드 팬들한테 큰 원상을 샀죠. 이야, 자극적이네요. 자극적이죠. 네. 근데 진짜로 나고 있어요, 아직. 아직 덜 닦았어요.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경기부터 얘기해 보실까요? 경기 어떠셨어요? 경기 저 1쿼터 보고 껐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컸는데 와, 힘을 이렇게 못 쓰면서 그냥 처참하게 발리더라고요, 진짜. 그것도 홈에서. 네. 처참했죠 정말. 그 팬들을 비춰주는데 정말 막 고개를 숙이고 막 거의 울 정도의 표정을 하면서. 거기서 자던 팬 봤어요? 네, 맞습니다. 경기 보다가 자. 옆에서 코드파고 있던데? 앞에서 세 번째 줄 그 비싼 자리에 앉아서 자. 앞에서 세 번째. 자. 그 100만 원 넘는 자리 아니에요?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한 100만 원. 100만 원. 네. 또 직관 자랑을 이렇게. 누구 앞에서 좀 직관 자랑을? 그렇죠. 직관이 습관인데. 네. 근데 보면은 이전 매치에는 사실 클리브랜드가 상당히 그 골스를 잘 막았었어요. 네. 사실은 골든 스테이트가 평균 이번 시즌 한 115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전 크리스마스 매치 때는 한 89점만 허용하고 잘 막았었는데 이번 매치에서는 132점을 먹었습니다. 정말 골스의 공격력은 어느 팀을 만나도 거의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왜 이렇게 클리브랜드가 그냥 힘을 못 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샴페인 냄새 술에 안 깬 거죠? 정말 미친 듯이 넣더라고요, 골스가. 아니 그리고 클리브랜드가 좀 이상한 게
그러니까 서부 최강 팀이라고 불리우는 골스 혹은 샌안토니와 만나면 맥을 못 쳐요. 세 경기에서 3전 전패. 전패. 그리고 기존적으로 클리브랜드가 필드골이 시즌 성적이 한 4할 5푼 정도 되는데 이들만 만나면 한 4할 1푼. 그리고 41%죠. 그리고 3점 슛 능력도 한 36% 정도가 시즌 평균인데 이 세 팀만 만나면 30% 미만 언더를 찍고 있어요. 이건 좀 클리브랜드가 상당히 이제 최강 팀에 만나면은 힘을 못 쓰는 상황인데 거의 뭐 멘탈 문제 아닐까요? 그쵸. J.R. 스미스. 앞으로 쫄고 나오는 거죠. 그쵸. J.R. 스미스 얘기 한번. J.R. 스미스는 뭐 경기 중간에 일단 플래그런트 파울 2개로 이제 경기 퇴출되는데 더 웃긴 건 이제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왔대요. 강백호야. 뭐가 나왔지? 뭐가 나왔을까 진짜? 그 전에 뭐 놀았겠죠. 그 전날에. 클리블랜드가 제가 알기로 놀만한 데가 없는 데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되게 시골 동네라서. 뉴욕에 있을 땐 그렇게 놀았다면서. 아니 팬들보다 경기장에 있었던 시간이 적으면 2시간 있었어. 경기장에.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데이비 블랙 감독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더 심각한 것 같은데 감독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1시간 전에 선수가 왔는데. 그만큼 이제 선수 장악 능력이 데이비드 블랙. 데이비드 블랙 오늘부로 이제 경질이 됐죠. 갔습니다. 네, 그는 갔습니다. 갔어요? He's gone. 갔어요? 네. 1위인데 갔어요? 갔어요. 말이 돼요 이게? 동부인데 갔어. 집에 갔어. 아 근데 정말로 데이비드 블랙 감독이 오늘부로 경질됐어요. 컨퍼런스 1위 팀 감독이 경질된 게 참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죠. 데이비드 블랙 감독에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유럽 리그의 유재학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유럽 리그를 씹어 먹고 온 감독이에요. 러시아 리그에서도 진짜 뭐 이스라엘 리그에서도 그랬고 러시아 리그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러시아 국가대표까지도 사실은 맡았던 그리고 작년에는 유럽 리그 전체 최고의 감독상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NBA로 온 첫 해, 두 번째죠. 두 번째에 바로 경질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감독이 클리브랜드에 부임을 할 때부터 과연 이런 슈퍼스타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었죠. 그 유럽 리그와 달리 이제 개인에 의존하는 이제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 NBA에 많이 있는데 과연 이 유럽 리그에서 이제 잘했던 감독 선수들이 과연 인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사가 많이 떴었죠. 사실 초반에. 근데 르브론하고의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처음부터 삐걱삐걱했었고 뭐 사실 나간 이유죠. 네. 그쵸. 르브론 때문에 나갔다가 사실 뭐 기록상으로만 봤을 때는 뭐 동부 이미 지금 1위를 하고 물론 이제 골든 스테이트 상대로 굉장히 창피한 패배를 당하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팀이고 작년에도 결승전에 갔었고 그 결승전에 갔을 때도 심지어 케빈 러브나 뭐 카이리 어빙이나 이런 주축 선수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전에서 나름 굉장히 선전을 했었던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질됐던 거는 사실 뭐 르브론과의 어떤 그런 불편한 관계를 제외를 하면은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이슈가 됐었죠. 작년 파이널 때도 마지막에 그 클러치샷 상황에서 데이비드 블랙 감독이 이렇게 어떤 지시를 했는데 르브론이 그냥 놔줘 공. 내가 넣었죠. 넣긴 넣었어요. 근데 내놔. 근데 이거 갖고 말이 많았었죠. 그것도 말이 그렇죠. 그거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그거 외에도 이제 그 감독과의 어떤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르브론이 이제 데이비드 블랙 감독으로 이제 손으로 좀 이렇게 밀쳐내는 장면도 이제 포착이 되면서 감독한테 선수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좀 그런 상황이 있었죠. 진짜 르브론의 장악력. 르브론이 이제 감독할 거예요. 예. 네. 저 르브론 지금 구단주 아닙니까? 구단주죠. 예. 거의 뭐. 클리블랜드가 르브론 거예요. 예. 그날 경기 보면 케빈 러브가 생각보다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러브가 이제 21분 떴는데 고작 3점 넣고 어빙도 11개 쏴서 3개 넣었더라고요. 근데 어빙은 아직은 몸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러브의 부진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약간 전술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뭐 하나 클리블랜드의 변호를 해주자면은 사실 이 빅3가 클리블랜드 물론 이제 결성된 지 벌써 2년 차가 되긴 했지만 이 세 명이 동시에 같이 출전해서 호흡을 맞춰볼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별로 없었어요. 작년만 해도 이제 러브도 이제 어깨가 탈골이 되면서 이제 그런 부상도 입었었고 카이리 어빙도 사실 계속 발목 문제 때문에 했기 때문에 실제 선수들이 셋이 거의 뛴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즌 이제 그 어빙이 돌아오는 복귀 시점부터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춰봐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와중에 감독까지 지금 경질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르브론의 전술대로 그렇죠. 3명을 한번 짜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솔레이션 해주고 그냥 르브론 혼자 누면 되지.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은 진짜 지금 서부와 맞붙을 동부 팀은 어떻게 보면 거의 클리블랜드가 유력시 되고 있기 때문에 르브론도 이번 인터뷰했잖아요. 아직 우리의 레벨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분발해야 된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골든 스테이트전 끝나고 했는데 그 얘기는 즉슨 데이비드 블랙 감독 전술로는 이 세 명을 엮어서 타겟이 골든 스테이트와 샌안토니오를 봤을 땐 갈 수 없다. 약하다. 그러니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의문점이 드는 게 그럼 어느 감독이 와야 누가 와도 사실 르브란의 그런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는 팀인 것 같아요. 필 잭슨이 오면 되겠네요. 뭐 그 정도 돼야 이제 그 정도 레벨이 돼야 이제 좀 찍소리 못 하고. 그렇죠. 필 잭슨 네. 그냥 웃네요 그냥. 어쨌든 뭐 데이비드 블랙 감독은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앞으로 클리블랜드와 르브론 그리고 그 빅3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감독이 왔을 때 어떤 지배력을 가져갈지 혹은 팀이 어떤 전술로 변화를 가져가면서 이 빅3의 융화를 이끌어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를 한번 넘어가 보시죠. LA 클리퍼스 휴스턴 경기도 있었습니다. 네. LA 클리퍼스 휴스턴 경기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클리퍼스가 승리했죠. 네. 요즘에 클리퍼스 상승세 무섭습니다. 네. 네. 사실 경기를 조금 거의 다 잡았었는데 이제 한 4쿼터쯤에 이제 6점 차 정도가 났었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마커스 호튼의 그런 3점 슛 연속 3점 슛으로 엄청났어요. 나 팀의 네. 타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연장에 갔죠. 이날 이제 JJ 레딕의 활약을 무시할 수가 없었죠. JJ 레딕 심대기의 조던. 심대기의 조던. 심대기의 조던. 슛은 조던도 잘 쏘는 것 같아요. 외곽 슛만. 그렇죠. 다른 건 다 았다고. 네. 아니 우리 마 사장님 얘기 하지 맙시다. 비교할 사람을 비교해야지. 이거 뭐야? 그냥 아무데나 침대계의 던져. 조던이라고 하셔가지고. 그 3점계의 조던. 막 던져. 아니 부담이 없네요. 13경기에서 11승 2패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빅3 중에 그리핀이 없습니다. 그리핀이 없는데도 지금 13경기 11승 2패인데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뭐 사실 뭐 크리스 폴이죠. 뭐. 그죠? 크리스 폴이 블레이크 그리핀 클리퍼스의 포커트 오펜스를 보면은 그리핀 선수가 이제 하이포스트로 올라와서 이제 패스윙을 찔러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전담할 만한 지금 선수가 없다 보니까 크리스 폴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진 거고 UCG 레이터도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크리스 폴은 아시다시피 코트에 마투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에. 엄청납니다. 진짜 엄청납니다. 오늘 있었던 그 뉴욕과의 경기에서도 너무 활약이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공격이면 뭐 슈팅이면 슈팅, 어시스트면 어시스트. 뭐 본인 득점해도 되고 팀 살려줘도 되고 그냥 혼자 다 해먹더라고요. 근데 크리스 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네. 잘생겼어. 대단하다는 말 다 잘생긴 선수가 많네요. 진짜 잘생긴 거. 아니 근데 사실은 뭐 크리스 폴은 당연한 얘기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네. 크리스 폴은 그냥 LA 클리퍼스의 지금 지주인 거고 중심인 거고 최근에 벤치 멤버들의 활약도 좀 눈에 띕니다. 그렇죠. 뭐 알드리치라든지 뭐 리버스의 아들 리버스, 오스틴 리버스. 크로포드의 뭐 원래 식스맨으로서의 활약이 엄청난 사람, 폴 피어스. 폴 피어스도 있고 프리지언이도 있고. 프리지언. 네, 이런 벤치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하는 이제 닥 리버스 감독의 어떤 용병술이 또 빛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3경기 동안에 레딕의 3점슛 성공률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뭐 52%. 와 50%. 아니 하워드 자유투가 높은데요? 비슷해요. 비슷한가요? 왜냐하면 자유투 57%. 하워드 자유투 지금 커리어 하이입니다. 커리어 57%. 네. 와. 레딕 3점 슛이 보시면은 데뷔 때는 36%. 쭉 들어올 때 작년에 48%, 올해 52%까지 왔습니다. 올 13경기 동안에 진짜 52% 3점 슛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니까. 휴스턴 경기 때 40점 득점. 네, 3점 슛을 이날 12개 쏴서 9개가 들어갔고요. 뭐 이 선수는 이제 작년에 클리퍼스 프랜차이즈에서 200개 3점슛 200개를 기록하면서 프랜차이즈 하이를 기록했고 또 이번 경기에서 이제 또 클리퍼스는 22개의 3점슛을 기록했어요. 이게 이제 또 프랜차이즈 하이 기록입니다. 네. 프랜차이즈 하이 기록이 200개라는 게 참 이 클리퍼스 구단의 참 그 위상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리퍼스는 크리스 폴 전과 후로 나눠지니까요. 근데 크리스 폴 전이 30년이거든요. 그렇죠. 크리스 폴 후가 3년, 전이 30년. 네. LA 팬이라고 또 클리퍼스 디스합니다. 근데 디스하다기보다는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클리퍼스는 사실 뭐 전미 4대 스포츠 통틀어서 최악의 프랜차이즈였거든요. 근데 크리스 폴이 처음 입단을 하면서 참 많은 걸 바꿔놓은 것 같아요.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워. 아 너무 아쉽죠. 아쉬웠죠. 데려가려고 했는데 못 데려갔으니까. 데이비스턴 총재가 그거를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 두 팀이 그 경기장을 같이 쓰죠. 그렇죠. 같은 경기였습니다. 스테이플 센터. 네, 제가 2번이나 갔다 온. 3번 갔다 왔네. 3번 갔다. 혼자 벤치 자원 중에서 조시 스미스가 드래프트 네. 지명권과 그렇죠. 현금이랑 해서 그렇죠. 트레이드를 했는데 원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휴스턴으로. 이게 뭐 하는 거야? 배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나와서 경기 뛰는 거 봤는데 야투랑 자유투가 한 개도 안 들어갔어요. 야투를 8개 시도해서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유투는 몇 개 시도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반면에 오히려 패싱과 리바운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팀에 잘 이렇게 유연하게 묻히는 네, 같이 어울리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클리퍼스에서 내내 그렇게 같이 어울리지 못하다가 휴스턴을 가니까 마치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집에 다시 돌아온 것처럼 그런 플레이. 왜냐면 드와이트 하워드와 그렇게 그렇죠. 절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잘 농구를 같이 하는 친구기 때문에 아무데 잘 맞죠. 왜 그 뭐 하워드 얘기가 나서 그런데 이번 휴스턴과 클리퍼스 경기에서 하워드의 활약도 정말 엄청났죠. 엄청났죠. 네, 36득점, 26리바. 이 36득점 26리바는 뭐야 이거 진짜 이건 뭐 올랜도 아니, 시절의 하워드를 보는 듯한 그런 활약이었죠. 그쵸. 네. 이날 또 자유투 성공률이 77%였어요. 18개를 쏴서 14개. 잠깐만 드와이트 하워드가 드와이트 하워드가. 네. 하워드 자유투 폼이 좋아요. 아 정말로 그 센터들 농구 하세요? 농구 정말로 자유투 폼이 좋은데 안 들어가 걔는. 뭐 다른 센터들은 폼도 구린데. 근데 실제로도 그 연습 때 쏘면은 굉장히 잘 쏜대요. 하워드가. 네, 폼 좋아요. 아주 잘 자유투 폼. 쏘는데 네. 이제 좀 그런 경기장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멘탈이라든지 그게 이런 참 걸좀 그렇죠. 실전과 연습이 그게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론도 같은 경우도 연습에서는 듀란트급으로 3점을 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실제로 영상을 봤어요. 듀란트와 론도가 이제 내기를 하면서 3점슛 내기를 하는 건데 둘 다 정말 놓치지 않고 33개까지 넣더라고요. 와. 근데 경기장만 가면은 뭔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패스하고 싶어서 그렇죠. 패스에 정신 팔리면 그 그래. 이유 때문에. 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번 주에 또 이슈가 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가대표 30명 발표를 했습니다. 명단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NBA 온에어를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은 30명 중에서 12명을 추려야 되는데 이번 리우 올림픽 때문에 이번 여름이 조금 오프 시즌이 그나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올림픽 때는 사실 마땅한 대항자가 없긴 해요. 기존에 좀 컨텐더가 될 수 있었던 스페인도 가솔 형제들이 좀 많이 노쇠화됐고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조금은 어렵다고 봐지고 유로로 우승했던 프랑스도 뭐 바툼이라던가 고베어가 좀 다쳐서 몸이 안 좋고 뭐 파커도 좀 노쇠화돼 있고 뭐 골기쟁이나 세라핀 뭐 마힌미 디아우 이런 멤버로는 사실은 뭐 경쟁을 하기 좀 어렵다고 봐집니다. 홈팀인 브라질은 어때요? 발해장 있죠. 발해장 있죠. 바보사도 있죠. 바보사. 아직 농구예요, 바보사? 아 바보사 잘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르헨티나도 또 남미. 근데 아르헨티나는 이제 지노빌리나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지온이나 스콜라나 이제 거의 스콜라. 뛰진 않을 거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에 좀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먹고 있죠. 사실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에 빛나는 그때 미국 팀과의 어떤 그러면서 미국을 압살하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금메달을 띠록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뚜렷하게 그 지노빌리나 말씀하신 어떤 프르지온이나 스콜라 이 세 명의 선수들을 대체할 만한 슈퍼스타가 나오지가 못했어요. 그렇죠. 스페인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스페인도 정말 이번이 사실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네. 주축인 가솔 형제들도 있고 뭐 이바카라든지 뭐 루디 페르난데즈나 루비오? 뭐 후안 칼로스 나바로 사실 NBA 잠깐 뛰기를 했었지만 그쵸. 사실 실질적인 스페인 에이스거든요. 그쵸. 그런 선수들이 지금 다 30대 중반이란 루비오도 말이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선수들이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사실 뭐 루비오 혼자만 이끌어가기에는 아직 같은 네임밸류를 가진 그런 선수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바카? 어떻게 보면. 이바카. 블락 잘하죠. 블락 잘하죠. 저의 판타지 드래프트 1순위 이바카 1라운드. 잠깐만 1라운드요? 1라운드 1픽 뽑았습니다. 1순위요? 예. 큰 게 좋아요. 스페인 내에서도 1위가 아닌데. 네. 식스맨입니다. 스페인에서 식스맨이. 스페인 내에서 1순위인데. 죄송해요. 뭐 미국 농알못이어서. 국가대표는 근데 뭐 눈 감고 아무나 뽑아가도 그렇죠. 아 저는 솔직히 리우 올림픽 때 뭘 기대하냐면 골든 스테이트 5명이 뽑혔거든요.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뛰어. 네, 한번 다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날라가요? 스몰볼로 한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가비지 타임에 한 번쯤 그렇게 구성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스타 경기인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폴 조지가 2년 전 여름에
쇼케이스. 하다가 다쳤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네, 상황이죠. 이번에는 좀 뽑혀서 뭔가 활약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번에 아마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아무래도 작년에 쇼케이스 때 그런 끔찍한 부상을 당하고 이번에 리커버리를 잘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올해 선발에는 약간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 같고 12명을 속간했대. 어떻게 보세요? 프런트는 뽑힐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뭐 드루먼드. 드루먼드. 커즌스랑 앤서니 데이비스는 붙박이가 아닐까요?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앤서니 데이비스는 이제 좀 몸이 네. 약간 안 좋아서 지금. 네, 데이비스는 사실 뭐 지난 최근에 미국 대 그 국가대표에서 너무 압도적인 활약을 활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스타일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네. 선수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 30명을 보면 뭐 거의 백코트 자원들은 어마무시하고 프런트코트만 잘 뽑아주면 사실 백코트는 아무나 뽑아도 될 것 같고 프런트코트만 좀 잘 뽑아서 가면 뭐 우승은 정해진 게 아니지 않을까. 재밌게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나요? 그 중계해 주나요, 우리나라? 아 올림픽 경기 중계해 줄 거예요. 네. 뭐 중계 안 해주면 뭐 해적 방송을 뚫어야죠. 현지 방송 봅시다. 재미있는 경기가 또 있죠. 2월에 올스타. 올스타. 이번 주에 올스타 스타터즈가 선발됐습니다. 멤버를 보시면 서부는 코비 브라이언트, 스테판 커리, 러셀 웨스트브룩, 듀란트, 처음으로 뽑힌 가와이 레너드가 스타터즈고요. 네, 동부는 르브론, 웨이드, 라우리, 앤서니, 폴 조지 이렇게가 스타터스입니다. 처음으로 뽑힌 사람도 보이고 코비가 눈에 들어오네요. 코비가 이제 커리를 20만 표로 제치고 1위를 했죠. 네. 20만 표. 진짜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죠. 예우가 팬들이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죠. 네. 굳이 뭐 선물을 또 줘야 되나요? 많이 좀 경기장 돌아다니면서 맨날 화장. 그만 좀 하지. 그만 좀. 근데 아니 어마무시한 선수는 맞아. 왜냐면 20번째 시즌 중에서 18번째 올스타. 네. 이게 앞돌잡아 19번째 이후 역대 2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그 락아웃 시즌으로 이제 단축된 그 시즌을 제외를 그 시즌과 그 루키 시즌을 제외하면은 다 뽑힌 사실상 다 뽑힌 거예요. 그쵸, 루키 시즌 빼고 다 루키하고 뽑힌 직장 거예요. 폐쇄 시즌 빼면 다 그렇죠. 뽑힌 거죠. 다 뽑힌 거죠. 대단하네요, 진짜. 그리고 눈에 들어온 선수를 한번 보시면 가와이 레너드 가와이. 드디어 올스타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뽑힌 것도 사실 좀 의아하죠. 왜 이렇게 투표를 안 해줬을까요? 세나안토니오가 좀 샌안토니오기 샌안토니오 때문에 선수는 원래 투표로 들어가기 힘듭니다. 인기가 잘 없죠. 그렇죠. 팀 스타일 자체가 물론 최근에는 좀 활약이 좀 부각되긴 했었지만 워낙 이제 그런 소박한 플레이로 유명한 팀이라서 소박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쫀쫀한 플레이. 네, 잘 짜져 있는. 네. 근데 뭐 가와이 말씀드리면은 조던과 올라주원과 함께 이제 파이널 MVP 출신이고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인데 올스타까지 선정되는 역대 세 번째 선수. 네, 어마어마하죠. 네. 대단합니다. 조던 올라주원은 캐나다의 아들 라우리가 2년 연속. 케아. 걔야. 네. 사실 이번에 안 뽑힐 줄 알았어요. 그 저번 투표만 해도 어비한테 좀 크게 지고 있었죠. 있었고. 네. 네. 캐나다가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캐나다가 뽑았습니다.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캐나다가 근데 작년에도 올스타 선발이었으니까. 근데 캐나다에서 열리는 첫 번째. 첫 번째 올스타 경기에 토론토 선수가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라우리가 디로잔도 뽑힐만 할 것 같은데 안 뽑혔네요. 굉장히 잘하긴 했죠. 디로잔 잘하지만 네. 이제 아직 슈퍼스타급은 아니다. 아, 근데 감독들이 충분히 뽑을 만한 그런 그쵸, 들어오겠죠. 왜냐면은 올스타 아시다시피 올스타 그 감독 추천에 그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 게 팀 성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동부 2위를 하고 있는 토론토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베스트 5 이외 나머지 선수를 어떻게 뽑는지 좀 알려드릴까요? 네, 이제 베스트 5는 아시다시피 팬들의 투표로 이루어지고요. 베스트 5 외에 나머지 선수들은 30개 팀의 감독들이 자신의 팀원을 제외하고 7명의 선수들에게 투표를 합니다. 네, 2명 백코트 자원, 3명 프런트 코트 자원, 나머지 2명은 이제 추가로 아무 포지션이나 다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스타터즈 이외에 감독 추천으로 들어올만 선수들 누가 있을까요? 백코트 유력한 사람 한두 명씩 얘기해 볼까요? 네, 동부에서는 존월, 존월. 네, 존월이나 카이리 어빙. 어빙. 네, 어빙이 사실 올스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은 선수 같아요. 개인기도 좋고. 작년에 네, 브랜든 나이트 그냥 발목을 아주 네. 아주 그냥 서부에서는 크리스 폴? 폴, 그렇죠. 크리스 폴. 뭐 그분은 크리스 폴 뽑히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올 겁니다. 또 손.
또 손목을 걸 건데. 집에서 혼자 울고 있을 거예요. 아, 네, 크리스폴 안 뽑히면 나 진짜 안 볼래, 진짜. 폴은 뽑혀야 됩니다. 데릭 로즈 어때요? 데릭 존즈 뽑히면 됩니다. 뽑히면 올 거예요. 30개 감독님들 좀 뽑아주세요. 오히려 아니, 요즘에 잘해요, 요즘. 로즈의 파트너인 지미 버틀러가 버틀러. 반드시 뽑혀야겠죠. 네. 버틀러는 네. 뽑히겠죠. 네. 그리고 뭐 엄청 많아서 사실. 그쵸? 론도? 아, 토론도. 론도. 토론도. 론도가 뭐 패스의 화려함이나 이런 건 있지만 좀 멘탈적으로 팬들 이번 시즌에도 또 문제가 또 많지 않았습니까? 또 네. 심판과 어떤 언쟁도 있었고 게이 발언이 발언 있었죠. 게이 발언 네. 있었고 뭐였죠? 한번 해주세요. 영어로 네, 한번 영어로 해주세요. 해주세요. You're fucking faggot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네. 너씨뭐 게이야. 근데 진짜 웃긴 거 그 심판 진짜 게이였잖아요. 아, 욕 되게 잘하는데. 네. 아니 시원하게 할 수 있는데. 아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얘기해. 나 게이야 맞다. 그러니까. 반전이지. 반전이죠. 아 그래서 사과 안 해갖고 엄청 욕 먹고. 최근에 NBA 추세가 또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쵸. 그런 부분을 잘 그쵸. 보호해주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욕을 먹었죠. 사실 사크라멘토가 팀 성적만 좀 더 좋았다라면은 뭐 상위 4위 정도 안에 들어든 성적이었다면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제목이라 하겠지만 뭐 커즌스나 네, 정도나. 팀 성적이 지금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론던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스타 MVP 누구에게 상했습니까? 저는 뭐 작년에 웨스트브룩이 41점 넣으면서 이제 MVP가 됐었는데 웨스트브룩은 좀 이런 거에 욕심을 잘 부리는 것 자 같아요. 욕심. 아니 작년에 볼 때 나 진짜 파이널 뛰는 줄 알았어. 올스타 그 눈에 보여요. 아, 나 MVP 타고 싶다. 나 어차피 MVP 듀란트가 받고 나기는 받을 것도 없고 난 이거 받아야 돼. 욕심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웨스트브룩의 굉장히 큰 장점이죠. 매력이죠. 승부욕이 매력이죠. 승부욕이 강하죠. 왜냐면 웨스트브룩처럼 좀 이렇게 엄청나게 열정을 쏟아부는 선수도 참 드문 것 같아요. 아, NBA 에서. 투쟁심은 진짜 너무 열심히 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시 올스타 베스트 5를 다시 보고 있는데 멤버를 이 동부의 그 베스트 5 웨이드, 르브론 제임스, 카멜로 앤서니 지겹지 않나요 이제? 아 그래도 클래스라는 게 있어서 웨이드가 뽑힌 거 보면은 이게 꼭 실력수는 아닌 것 같아요. 실력이랑 에이, 아무런 웨이드.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팬투표. 올스타 투표는 특히 선발 투표는 유일하게 그 팬들 맛보면 야오밍 샤키온의 전성기 때 넘어갔잖아요. 아 그쵸 그 사건. 야오밍 루키 시즌에 12점 득점하고 있었는데 샤키온의 전성기를 밀고 전발로 됐습니다. 중국의 힘. 네. 아 이번에도 파출리아가 아 그쵸. 그렇죠. 파출리아 조지아 대통령이 직접 들고 일어나서 파출리아를 올스타전에 보내자 해서 하여튼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투표를 해서 4위 했어. 아슬아슬하지 않았나요? 그 기록이? 6위 했을 겁니다 아마. 아 우리나라도 그 하승진 선수 아 있었을 근데 하승진 같은 경우는 아예 명단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때. 정말요? 올스타 투표 명단은 좀 그 시기보다 좀 빠르게 이제 그 표시이 되는데 승진 그때는 하는 이제- 없더라고요. 아쉽네요. 승진아. 아 그래도 저 그때 포틀랜드 있을 때 그 하승진 선수의 그 윙스팬? 뭐라 프린티된 백걸이 네. 그 립스틱 거기 전체에 이렇게 걸려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되게 프라이드가 불안해서 제2의 사보니스였죠. 그렇죠. 그걸 기대 제2의 사보니스 모욕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보니스 유럽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랬는데 기대감을 갖고 그 기대감을 아니 영입을 했잖아. 아니 우리 동양인을 왜 뽑아 포트랜드에서? 그거 기대감이 있으니까 뽑았지. 알았어요 화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 외부지의 폭풍 이동 아 그 신문 표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폭풍 이동 외무시에. 축구인 줄 알았어요. 아쉽네요. 자 저희가 죄송합니다. 너무 저희가 좀 많이 갔는데 네 그래서 올스타가 일단은 언제 열리죠? 2월달에 열리죠. 2월 13일부터 15일로 알고 있는데 그 올스타 기간이 이제 네 올스타 대부분 주간에 네 발렌타인데이랑 겹치네요. 네 맞나? 네 제가 제대로 어차피 보고 할 거 있는지 없잖아요 교수님. 근데 뭐 이제 올스타 전은 그 올스타 경기뿐만 아니라 이제 덩크 콘테스트도 있고 3점 슛 대회도 있고 또 루키들끼리도 또 경기를 하나요 이번에? 그렇죠. 예전에는 루키들만 경기를 하는 거에서 이제 포맷이 좀 바뀌어서
최근에는 이제 소포머 대 루키로 이제 이 폼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죠. 뭐 예전에는 그 국내 선수, 국외 선수 뭐 이런 식으로도 또 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그게 작년 시즌에 처음으로 했던 그런 거죠. 월드 스타들과 이제 미국 스타들. 자, 그래서 올스타전 2월 이제 13, 14, 15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사실은 메인 경기도 좋지만 사실 메인 경기가 할 때가 저희 나라 시간으로는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뭐 분들이 못 보실 수도 있는데 그 전 오프닝 때 뭐 덩크 콘테스트라던가 3점슛 콘테스트라던가 셀럽에서 경기라던가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아마 스포티비 통해서 중계될 예정이니까 작년같이 잭라빈. 잭라빈의 그 덩크처럼 올해도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꼭 이제 올스타 전 프리 쇼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주의 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 나왔죠. 데이비드 블랙 감독의 경지 사태를 보면서 어떤 스타 중심의 NBA 리그에서의 감독의 무기력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감독의 리더십 하에도 정말 항상 강력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 팀들을 좀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건 샌안토니오겠죠. 근데 샌안토니오 너무나 유명하니까 그거 이외에도 또 감독이 중심이 돼서 리그에서 항상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팀들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팀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리카엘리 감독의 유연한 선수 운영과 마크 큐반의 헌신적인 지원 속에서 항상 리그의 강자로 남아있는 댈러스, 그리고 대학 감독에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서 NBA 와서도 선수 장악력이나 유연한 전술을 보이는 젊은 감독 브래드 스티븐스가 리빌딩하고 있는 명가 보스턴, 이 두 팀을 좀 조명하고자 합니다. 댈러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디조던 사태가 오프 시즌에 있었어요. 네. 이제 구두 계약을 통해서 달라스로 이제 클리퍼스에서 달라스로 오기로 했는데 이제 클리퍼스 선수단이 뭐 닥 리버스를 포함해서 감독도 포함해서 이제 디존을 거의 납치 감금하는 식으로 해서 클리퍼스에 잔류를 하게 되죠. 이로써 이제 올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달라스와 클리퍼스의 어떤 라이벌적인 그런 뭐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됐고, 이제 사실 디조던이 안 옴으로써 이제 얻게 된 자원들이 몇 명 있죠. 뭐 파출리아라든지 이제 파출리아도 이만큼 또 잘해줄지 몰랐고 이제 선수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비치키에는 아직도 늙지 않은 것 같고, 또 영입한 데런 윌리엄스의 활약도 또 무시 못하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또 상승세를 갖고 있는 파슨스도 있고, 네. 뭐 사실은 리카엘라이 감독 자체는 선수들의 능력치를 사실 잘 운영하면서 기존 능력치 대비해서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보이는 지도자로 유명하죠. 이 감독은 어떤 스타일의 감독인가요? 이 감독은 뭐라고 할까요? 그 사실 리칼라이 감독도 지금 뭐 나이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올드한 감독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조지 칼이라든지 뭐 펠라일리 감독이라든지 그런 이제 노장 감독들이 가장 특징이라면은 좀 굉장히 고집이 세거든요. 고집이 세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 그런 전술만을 고집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감독은 굉장히 그런 모습 유연하게 항상 어떤 로스터를 가지고 있던지 간에 그 선수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전술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뭐 시즌 시작하기 전에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경기 내에서조차도 굉장히 그 대처하는 그런 순간적인 그런 반응이 임기응변 굉장히 뛰어난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예전에 뭐 인디애나 있을 때부터 뭐 디트로이트를 거쳐서부터 항상 그 굉장히 다양한 멤버들 가지고 있었는데 항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 이상의 조금씩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댈러스에서 이제 우승도 했었잖아요. 2012년에. 네, 우승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정말 그 제가 정말 사랑하는 레이커스를 상대로 이제 어마어마한 경기가 하나 있었죠. 레이커스를 짓밟고 이제 거의 수입을 하면서 이제 올라갔었는데 레이커스 빅맨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전술을 들고 와서 3점 슛으로 비가 내리더라고요. 뭐 비가 계속 와가지고 이게 실제로 비가 왔다는 소문. 실제로 온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레이커스 인사이드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인사이드는 뭐 사실 그 우승한 직후였고요. 2011년 플레이오프였으니까요. 사실 레이커스가 09년, 10년 이렇게 2년승을 하고 또 한 번에 3피스 달성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리칼라이 감독이 이끄는 노비츠키와 제이슨 테리 3년 슛을 미친 듯이 쏘더라고요. 미친 듯이 쏜다는 것 자체가 그 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잖아요, 감독이. 그러니까 그 빅맨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정말 그 팀에 가지고 있는 외곽 부분의 어떤 그런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정말 가솔과 바이는 좀 눈물 좀 닦. 그때 LA 레이커스 인사이드 자원들은 지금 시카고에 있는 파울 가솔이라던가 그리고 지금은 뭐 희미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어마무시했던 능력을 보이는 앤드류 바이넘, 그리고 그 불과 바로 그 전 시즌에 식스맨으로 선정했었던 라마 우돔도 이제 벤치에 있었거든요. 우돔. 네. 근데 정말 무력화를 시켰습니다. 네.
오돔 얘기들인가. 인디애나 얘기를 잠깐 할까요? 릭 칼라이 감독 있었던 네. 그렇죠. 뭐그 당시 저메인 오일을 레지 밀러가 있었고 뭐 로나테스 있었던 인디애나였는데, 뭐. 그러니까 이 니칼라이 감독이 보면은 선수들의 어떤 장단점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이 선수를 적시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잘 이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뭐 디트로이트 있었을 때는 제리 스택하우스, 뭐 에킨스, 빌럽스, 해밀턴 이렇게 4명의 백코트 자원들을 이 선수들을 정말 적시적소에 잘 활용하면서 뭐 비록 잘렸지만 뭐 잘 이끈 그런 기록이 있고, 인디애나 시절에도 뭐 저메인 오닐을 이용해서 레지 밀러를 살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감독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댈러스가 6위입니다. 서부 정말 대단하네요. 시즌 시작 전에는 아무도 이렇게 예상을 안 했었죠. 그쵸. 댈러스는 이번 시즌은 특히 디주던 게이트가 있던 이유로 그쵸. 네. 모든 전문가들이 댈러스는 좀 플레이오프에 어렵겠다. 가집니다. 근데 또 그래도 댈러스입니다. 댈러스입니다. 또 뭐 제가 보기에는 또 리칼라이 감독을 믿어주는 마크 큐반 구단주의 어떤 전폭 신뢰하고 신뢰. 있죠. 그러니까 또 대단한 구단주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나라도 그런 구단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할 정도로 선수들과 스킨십도 잘하고 그쵸. 시설이나 이런 지원들도 정말 선수 경기력을 위해서 그렇죠. 투자하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때 구단주 딱 끝나면 하이파이브 같이 해주면서 좋아하고 누구보다 제일 좋아하고 누구보다 제일 실망하는. 거의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요. 미국 내에서 실제로 거의 연예인이죠.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그리고 선수들을 위한 배려가 정말 많아요. 그 선수들이 사용하는 어떤 라커룸이라든지 어떤 전용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NBA 모든 구단 중에 제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댈러스가 거의 첫 전용기를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라커룸에 플레이스테이션이 박혀 있는데 말 다 했죠. 위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라커룸. 거의 위닝 할까요? 거기 그 NBA 2K라겠지. 궁금하게 돼요. 위닝은 안 하겠죠? 위닝은 우리나라밖에 안 하지 않아요? 그리고 쿨 터빈도 사실 가장 먼저 마크 큐반이 적용을 했죠. 쿨터빈이 뭐예요? 운동하거나 이제 뭐 경기가 끝나거나 경기가 전이나 몸을 풀 때 이제 냉수 마찰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자신이 이제 라커룸 안에 그렇게 쓸 수 있는 뭐 마사지기와 사우나 시설을 함께 겸비한 것들을 이제 뒀죠. 사실 아이싱이 NBA 선수에게 필수거든요. 그 장면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무릎이나 이런 부위에 이렇게 아이싱을 이렇게 아이스팩을 두르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쓰는데 뭐 시설 부분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최근에 카메라도 그 비디오 분석실을 위해서 새롭게 댈러스가 새롭게 도입해서 뭐 근데 댈러스를 얘기하면 사실은 이분을 얘기 안 할 수 없죠. 뭐 노비츠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덩컨도 대단한데 이 사람은 더 대단한 것 같아. 위력이 줄지가 않아요. 정말. 뭐 사실 플레이 스타일을 감안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NBA 선수 중에 가장 롱런할 수 있는 스타일이죠. 왜냐하면 단순히 운동신경에만 그 자기가 연연하는 게 아니고 의존하는 게 아니고 그 학다리 슛 있잖아요. 누어더웨이. 누어더웨이라고 하죠. 요즘. 예, 그 그냥 한 다리로 이렇게 팍 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뒤로 날아가면서 쏘는 슛. 누어더웨이. 예, 그거는 참 그건 정말 50살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누어더웨이는 아무도 못 막아요. 많이 못 맞는 것 같아요. 뒤에서 막으면 안 되나요? 뒤에서? 그럼 더블 팀이 가야겠다. 몰래 가야 돼. 조용히. 그리고 사실은 그 정말로 옛날에는 크리스폴의 라이벌이라고 불릴 정도로 리그 탑가드로 불렸던 데런 윌리엄스가 최고였죠. 다시 살아납니다. 최근에 그 통통 튀는 예전에 통통 튀는 그런 크로스오버에 이은 돌파는 찾아보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데런 윌리엄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근에 10분 발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은 그 릴라드 옆에서 백코트 파트너로 뛰었던 매튜스도 댈러스 가서 꾸준히 매튜스는 수비도 좀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 제가 좀 사실 아쉬워요. 그 부상만 없었으면 참 더 잘해줬을 매튜스? 텐데. 그렇죠. 그렇죠.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사실 눈에 띄는 건 파출리아죠. 짜자. 자자 파출리아. 파출부죠. 네. 모든 그 일을 다 하는 그런 어떤 집안일이라든지 설거지라든지 이런 거를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밀었기 때는 사실 스탯이 한 8득점 7리바운드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더블 머신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게 아마 감독의 능력이지 않을까. 그렇죠. 판타지의 샛별이죠. 그리고 사실 서부가 지금 보고 있으면은 거의 7개 팀은 거의 정해진 것 같고 한 자리 갖고 있기 때문에 댈러스는 지금 무난하게 플레이오프 사정권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스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보스턴 감독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뭐 보스턴은 이제 버틀러 대학에서 헤드 코치를 하던 브래드 스티븐슨이라는 젊은 감독을 부임한 지 한 2년 3년 됐나요? 네, 됐는데 이 감독이 이제 NCAA 미국 그 대학 농구를 잠깐 그때 당시에 활약을 살펴보면은 NCAA 디비전 1의 역사상 시즌 30승을 기록한 감독 중에 세 번째로 젊은 감독이었고 첫 해부터 벌써 4강에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33살에는 첫 결승에 도전을 해서 이제 농구 명문인 듀크한테 아쉽게 2점 차로 지면서 준우승에 그쳤는데 이 감독이 일단 굉장히 좀 차분한 스타일이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대신에 이제 팀 디펜스랑 팀워크를 굉장히 강조해서 지금 보스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런 선수들한테 어떤 팀 디펜스라든지 팀워크를 강조하면서 뭐 제이 크라우드라든지 설린저라든지 에반 터너, 마커스 스마트 등 해서 그 어떤 수비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수비를 강조하는 것이 지금 선전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스턴 수비 수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뭐 상대 팀한테 그 턴오버를 유발하는 수치를 보면은 평균 16개 이상으로 리그 5위를 기록하고 또 이 턴오버를 다시 속공 득점으로 연결하는 게 리그 3위입니다. 대단하네. 그 턴오버를 유발해서 속공으로 득점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펜시브 로그. 예, 뭐 디펜시브 로그 선수가 상대 선수를 방어를 했을 때 상대 그 필드골 성공률이 43%로 리그 5위.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원온원 디펜스라든지 팀 디펜스가 뛰어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또한 이 팀에게 공격했을 때 뭐 100번을 공격했을 때 득점할 수 있는 비율을 따져 보면 뭐 그것도 상위권에 속해 있더라고요. 이 감독 가장 인상 깊은 거는 경기 중에 그 NBA는 20초 작전 타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전술을 탁 주입해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게 머리가 굉장히 좋은 감독인 것 같고. 네, 그 보면은 심판 콜이라든지 어떤 경기 진행 사항에 대해서 뭔가 불합리한 결정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되게 좌지우지하지 않고 항상 이제 다음 플레이를 생각하는 그런 젊은 마인드를 갖고 있고 네. 또 이 감독이 굉장히 그런 스탯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스탯을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고 네. 판타지하면 잘하겠죠. 근데 보스턴은 명가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최고의 명가죠. NBA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름이 바뀌지 않고 쭉 온 팀인데 진짜 리빌딩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 리빌딩을 굉장히 잘하고 있죠. 불과 우승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7년 전에 우승을 했었고 빅3가 건재했었던 것도 사실 뭐 한 4, 5년 전까지만 건재했었고 또 이제 라존 론도가 슈퍼스타 레벨로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마이애미를 상대로 굉장히 큰 활약을 했었던 것도 불과 한 4년 전 이때쯤이었는데 그 데니인지 그 단장이 팀의 주축인 노장들 선수들 내보내면서 정말 알짜배기 같은 드래프트 픽들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셀 수가 없네요. 지금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2015년에만 해도 지금 4장이 있고 드래프트 픽이 2016년에도 한 6장 2017년에 6장 2018년에 4장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한 팀이 받을 수 있는 드래프트픽이 매년 한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노장들 선수를 데려오면서 미래의 지향적인 어떤 그런 이제 팀의 방향을 이제 맞춰가기 위해서 이런 드래프트픽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고 실제로 그런 드래프트픽을 활용을 해서 지금 이제 매너를 해주고 있는 뭐 스마트라든지 이런 선수 다 드래프트로 데려온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팀은 참 그 리빌딩을 참 준비를 착실하게 잘 한 것 같고 앞으로 2, 3년 동안에도 계속 있던 드래프트를 통해서 훌륭한 젊은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스턴은 사실 작년에 아이지아 토마스를 참 잘 데리고 온 것 같아요. 네. 62에 빛나는 우리 아이지아 토마스 어린이. 2라운드 60인데도 대단하네요. 사실 지금 2라운드 막픽 출신 치고 이렇게 잘한 선수가 있나요?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62의 뽑힌 선수 중에서는 아마 제일 잘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네, 그쵸. 뭐 57이 뭐 이런 뭐 마논 지누빌리 이런 선수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뭐 정말 드문 케이스죠. 2라운드 마지막에 하순위에 뽑혀서 이 정도의 사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올스타 출전에도 아무도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렇죠. 지금 팀 성적도 팀 성적이지만 개인적인 어떤 역량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서요. 저는 토마스 투표했었어요. 아 진짜 자기 판타지 선수예요. 올스타야? 올스타. 올스타는 개념을 아세요? 팬심? 팬심이기 때문에 만나는 선수. 예, 저 데린 로즈 먹었습니다. 올스타. 정말 팬심이 깊게 들어가야 돼. 여기 보니까
그 셀러리를 보니까 데이빗 리가 최고 연봉을 받고 있는데 아 지금 차고 치러 갔을걸요. 근데 왜 못 뛸까요? 뭐고요 거기서? 데이빌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동부 서부에서 각각 올스타에 뽑혔을 정도로 예전에 뉴욕 닉스 했을 때 올스타, 골든 스테이트 했을 때 올스타 하면서 굉장히 그 어떤 더블 더블의 어떤 상징과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항상 20득점 10리바를 찍어준 선수였는데 어떤 작년 골든 스테이트가 우승을 할 때 그 로테이션에서 좀 역할이 많이 작아지면서 버스턴으로 이제 그 트레이드가 됐었고 이 선수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브래드 스티븐스와 잘 맞지 않아요. 왜냐면 이 선수는 수비에 큰 굉장히 약점이 있거든요. 뭐 블락킹이 어떤 뛰어난 선수도 아니고요. 어떤 팀 디펜스 상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좀 공격 능력 대비해서 많이 부족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그 예전에 맹활약을 하던 올스타 시절에 맺었던 계약이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계약이 살아 있는 거죠. 네. 데빈이 보면 많이 아쉽죠. 작년에만 해도 사실은 골든 스테이트 우승에 뭐 이고달라와 데이비드리의 활약은 되게 꽤 컸거든요. 네, 잘하던데. 컸는데 보스턴에서도 그 정도 역할을 그리고 또한 벤치에서 리더 역할을 좀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올 시즌 보고 있으면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되게 다이나믹한 수비를 중심으로 해서 팀 전술을 운영하고 있는 보스턴에서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지금 보여져서 아무래도 중용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스 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 젊은 선수들에게 굉장히 많은 출전 기회를 주고 있죠. 특히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바이런 스캇 레이커스 감독과의 가장 큰 차이인데요. 젊은 선수들에게 사실 경험을 쌓는 제일 좋은 기회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출전을 해서 다른 선수들과 경기를 하면서 어떤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그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보스턴 선수를 보면은 지금 33분 이상을 뛰는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제일 많이 뛰는 선수들이 이제 뭐 에버리 브래들리나 뭐 그 아이지아 토마스 정도가 32분 중반대 정도를 뛰고 있고 그 반면에서 20분대 그 출전 시간을 받는 선수들이 지금 거의 10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 뛰죠. 그렇죠. 거의 다 모든 선수들이 출전 기회를 많이 부여받고 있다는 의미고 그만큼 젊은 선수들이 배울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번에 신인 드래프트도 좀 꽤 수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커스 마타는 중간 시즌 중간에 부상은 있었지만 경기를 보고 있으면 정말 이제 신인다운 그 끊임없는 승부욕과 그 열정, 허슬이 너무너무나 뛰어나더라고요. 그 정말 신인 시절 러셀 웨스트브룩 보듯이 달려드는 모습들이 오히려 그러한 모습과 또 노장들이 이끌어주는 다이나믹하게 연결이 되면서 팀 전체가 되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댈러스와 보스턴 얘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한번 저희가 선수를 한번 뽑아서 얘기 한번 해보는 시간, 위클리 플레이어 시간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선수를 좀 이렇게 한번 선정해 봤어요. 1월 평균 득점 1위. 서부 누구도 예상 못했던 세크라멘토 이 정도 할 거라는 몰랐죠. 지금 현재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세크라멘토의 정신적인 지주, 악마의 재능, 디마커스 커즌스를 한번 얘기해 보자 합니다. 커즌스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뭐 이 선수는 농구 대학 시절에 농구 명문인 켄터키 대학 출신이고요. 이때 켄터키 때는 뭐 에릭 블레스와 존 월이 같이 뛰면서 말이 안 되는 멤버였죠. 8강까지 진출했죠. 2010년 NCA에서. 근데 뭐 NBA는 이제 2010년에 한번 NCA에 뛰고 바로 이제 1학년 이후에 2학년 때 바로 나와서 세크라멘토에서 1라운드 5픽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뽑히자마자 NBA 루키 퍼스트 팀에 선정이 되고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겠지만 이 선수는 이제 유망주에서 이제 NBA 스타로 거듭나고 있는 새로운 스타, NBA 스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났어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선수께 소개할 거야. 아니 깜짝 놀랐네. 개인적 졸려.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옆에서 좀 도와줘요. 아니 나도 이거 처음 하는데 이거 뭐 올 시즌 활약을 다시 살펴보면은 25.9득점 평균, 11.1 리바운드, 2.7 어시스트.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이제 작년까지 하나도 거의 없었던 3점슛 능력을 또 올해 발휘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경기당 하나 반 정도. 센터가 3점을 쏘고 있어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선수 어마어마한 선수예요. 제 판타지 잠깐 갖고 있는 선수이기도 한데 진짜로 1월 활약 미쳤습니다. 네, 뭐 론도와 커즌스가 세크라멘토를 이끌고 있죠. 사실은 커즌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악마의 재능이나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재능을 갖고 있죠. 뭐 그러니까 그 덩치에 그렇게 빠른 무브를 보이고 그리고 민첩한 스텝을 가졌으면서 그 슛 릴리즈를 가지고 있고 또한 시야도 갖고 있고 볼랜딩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뭐 박스할 때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강인함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농구의 빅맨을 가져야 되는 5-2를 다 가져온 아이인데 하나가 없죠. 왜 악마예요? 멘탈이 없습니다. 멘탈 쓰레기. 멘탈이 맨스. 멘탈이 왜냐하면 심각하죠. 2012-13년 시즌을 보면 역사상 최대 테크니컬 파울을 받습니다. 커리어 하이 16개. 히스토리 NBA 히스토리 하이도 찍어요. 예. 그리고 NBA 히스토리에서는 뭐 압도적인 한 분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NBA 히스토리보다는 커리어 하이를 찍습니다. 그 시즌 하이예요. 16개. 제일 많이 받은 건 라시드 월러스죠. 심하죠. 42개예요 한 시즌에. 42개. 그냥 두 경기 두 경기 하나씩. 두 두 경기 하나 하나씩. 하고 그 중에 몇 경기 퇴장당한 거죠. 그 사실은 좀 이 선수를 지켜보면 이 선수에게 얘기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감독과의 불화가 좀 끊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2011년도에 웨스트팔 감독이 이제 경질되죠. 경질되고 사실은 그게 되게 웃긴 게 웨스트팔 감독이 커즌스를 원정 경기에 불참을 시켜요. 불참을 시켰더니 며칠 후에 바로 잘립니다. 이게 사실은 뭐 그 이유 때문에 잘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2011년대 웨스트팔 감독도 그렇고 지금 조지 칼 감독하고도 계속 끊임없이 그렇죠. 좀 불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즌 초에 사실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죠. 처음에 이제 드마커스 커즌스 그 조지 칼 감독이 처음으로 부임을 했을 때 감독이 이제 커즌스를 내보내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구설수가 돌면서 돌기 시작하더니 몇 주 있다가 이제 조지 칼 감독이 나간다. 정말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참 근데 이게 참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웨스트볼 감독도 그렇고 조지 칼 감독도 그렇고 정말 NBA를 정말 대표하는 감독들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플레이어스 코치라고 하죠. 이제 예, 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당 리버스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선수들이 정말 좋아해요. 목소리도 특이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특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본인이 선수 출신이기도 한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선수들과의 어떤 그런 공감대를 굉장히 잘 형성하는 대표적인 감독들 중에 한 명이 조지 칼 감독인데 시즌 시작하자마자 이제 커즌스와의 어떤 불화설 그리고 폴 웨스트브룩 감독도 사실 뭐 예전에 바클리 같은 대선수들을 감독하는 경험도 있었고 굉장한 노장 감독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감독들보다 더 압도적인 어떤 영향력을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르브론이랑 뭐 다를 게 없네요. 그렇죠. 목소리가 작아지네. 르브론이 나쁜 놈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르브론 나쁜 놈입니다. 르브론이 뭐 그럴 수 있는 그것도 재능인 거죠. 그렇죠. 재능이기 때문에. 아니 르브론 선수로 봤을 때 르브론의 완벽성은 좀 부정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 정도의 피지컬에 그 정도 스마트함을 가졌다. 그렇죠. 엄청난 재능이죠. 정말 갖기 어려워. 피지컬 부분은 뭐 사실 뭐 전미 스포츠 다 통틀어서 최고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축구 선수도 인정하더라고. 쟨 짱이라고. 르브론. 미축구도 된다고. 광고에 그 풋볼 옷 입고 에너지바 광고 찍잖아요. 르브론이 딱 캐치한 다음에 어깨에 뭘 달고 나오더라고요. 그 진짜 웃긴 게 이제 예를 들면 필드골 찰라고 그 풋볼 필드골 찰라고 딱 봤는데 갑자기 필드골을 블락을 딱 한 다음에 에너지바 아주 미국 광고 재밌네. 커즌스도 그만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재능 부분에서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번 시즌은 세크라멘토가 갖고 있는 자원들에 비해서 그리고 또한 커즌스가 갖고 있는 재능을 정말 잘 활용해주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라존 론도가 와서 라존 론도도 또 사실 다른 악마의 재능. 또 다른 악마. 또 다른 악마. 하겠어요 감독? 조지 칼 감독이 된 이유가 있겠죠. 이런 팀에서. 그렇죠. 그 11월 달에 그 세 명이서 미팅한 적 있대요. 그렇죠. 네. 부탁한다는 거지. 나 좀 살려줘라. 아니 조지카 감독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역대급 감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두 악마가 조금 그래도 인정을 하고 수능을 할 수 있는 감독을 모셔왔기 때문에 올해 세크라멘토는 좀 볼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라존론도가 펼쳐지는 수놓는 그 화려한 패스 하에 대단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론도도 정말 멋있는 선수입니다. 얼굴은 안 멋있는데 플레이스는 정말 멋있어. 그 아예 이제 펼쳐지는 지금 모습들이 세크라멘토 되게 다이나믹한 팀이 됐고 또한 지금 각각의 원래 갖고 있는 재능들을 론도가 좀 잘 융합하고 있지 않나 현재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커즌스도 최근에는 사실은 과거에 뭐 베벌리 배 때렸을 때처럼 그렇게 배를 때려요? 경기 중에 화가 나서
배를 아, 그 조그만 애를 배를 같은 주먹으로 사이즈를 뭐 디주돈 이런 데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 현재 찾아보실 분은 휴스턴에 현재 지금 가드를 뛰고 있는 베버리입니다. 배를 때립니다. 와. 퇴장당해요 바로. 과전사 사실 보면 참 불안불안한 상황이 참 많아요. 참 이게 그쵸. 얼굴만 봐도 보이거든요. 뭔가 조만간 이제 한 방 날릴 것 같은 그런 표정이 많이 나와서. 근데 최근에 보면 좀 리더의 모습을 좀 갖춰가고는 있어요. 사실은 조금 갖춰가면서 론도와 함께 지금 잘 맞춰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플레이오프에서 보고 싶은 팀입니다. 현재 지금 저도 정말 보고 싶어요. 사크라멘토 서부에서 오랜만에 올라갔으면 좀 좋겠네요. 과거에 2000년도에 LA 레이커스의 그 불미스러운 경기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으로 졌던 밀레니엄 시대를 이후에 처음으로 세크라멘토를 한번 플레이오프를 한 보고 경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편 하시는 건가요? 한 경기였는데 그거? NBA를 네, 많이 보셔야 되겠네요.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은데. 레이커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현은스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커센스 그 올스타 뽑힐까요? 커센스 감독이 추천하는 올스타는 뽑히죠. 지금 14-15년도 시즌에는 코비 대신에 선발도 나갔었으니까. 리칼라이 감독은 안 뽑겠죠. 거제스를. 댈러스 자기 감독이요? 팀. 아. 아,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론도를 안 뽑겠죠. 아 론도 죽었다 깨어는 안 뽑죠. 왜 그쵸. 둘이 사이가 나빠요? 작년 이런 일이 있었죠. 그쵸. 감독이 론도가 보스턴에 댈러스로 이적을 했고 댈러스 선수였습니다. 네. 경기 후 인터뷰에 감독 리카엘리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코트에서 더 이상 라존 론도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사망 선고. 네. 진짜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와. 그 플레이오프 도중이었죠. 네. 와. 플레이오프 도중에요? 플레이오프 도중이었어요. 앞으로 라존 론도를 코트에서 볼 수 없을 것이다. 와. 네, Never see you again. Say goodbye. 정말 그리고 바로 세크라멘토 와. 바로 갔습니다. 안 뽑겠죠. 네. 잘 간 것 같아요. 네, 잘 맞아요. 요즘에 보면. 네, 진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악마의 재능이 그러니까 악마의 또 다른 재능이 라존 론도가 또 커센스를 잘 살려주면서 우리 부기맨이 꼭 플레이오프에서 잘 한번 멋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 수 있게 그 재능을 한번 펼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유주제. 저희가 NBA 관련된 주제를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관련된 얘기들을 좀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유주제고요. 오늘 자유주제는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컨퍼런스 그 사람들이 뭐 동부, 서부다, 동부가 뭐 잘한다, 서부가 더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컨퍼런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나눠져 있고 어떻게 이 NBA 리그들이 경기들을 운영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컨퍼런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누가요? 아무나? 네. 우리 그냥 학도님이 공부를 하니까 학도님이 한번 하시죠.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컨퍼런스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죠? 뭐 일단 다들 NBA 팀이 30개가 있다는 건 다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이 NBA라는 리그가 이제 40년도에 기존에 있었던 BBA라는 농구 리그와 그쵸. NBL이라는 리그가 이제 합병이 돼서 NBA라는 이름으로 이제 창립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몇 개 팀이 왔다 갔다 해요. 뭐 8개였던 적도 있고 15개, 17개와 왔다 갔다 하고 팀들도 이제 막 연고지를 이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러면서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였던 팀이 뭐 LA로 이전을 해서 뭐 그런 역사적인 거를 다 거치고 이제 76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라이벌 농구 또 다른 리그였던 ABA라는 그쵸. 리그와 또 합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NBA가 지금의 거의 모습과 흡사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역사적인 팀들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나서 현재는 이제 30개 팀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컨퍼런스가 있죠. 동부와 그쵸. 서부로 나눌 수 있고 네. 그 안에 또 디비전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3개의 디비전씩. 각 6개. 한 컨퍼런스당 3개의 디비전. 네, 맞습니다. 한 디비전에는 몇 개 팀씩 그러면? 5개씩. 5개 네. 팀씩. 서부 15개 팀, 동부 15개 팀이 있는데 네. 이제 3개의 디비전으로 나눠서 각 디비전에
5개 팀씩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리그를 운영할 때 이제 뭐 경기들은 어떻게 조율이 되죠? 컨퍼런스 간? 일단 같은 컨퍼런스끼리는 3개에서 4경기 각 팀당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2개 팀과는 4경기를 갖고 그다음에 2개 팀 나머지 2개 팀과는 3경기를 가져서 총 54게임 같은 컨퍼런스끼리는 그다음에 다른 컨퍼런스끼리는 홈 원정 딱 2경기만 진행을 해서 총 28게임을 해서 총 82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플레이오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플레이오프를 진출하려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21년간의 매니아 최근에 바뀐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플레이오프를 진출하기 위해서요? 네, 플레이오프를 진출할 때의 조건. 잘해야 당연히- 돼요. 아, 그렇죠. 많이 잘해야 됩니다. 레이커스처럼 하면 안 돼요. 일단 옆 팀보다 잘해야 돼요. 옆 팀보다 많이 잘해야 돼요. 제가 이 녹음 끝나고 제가 잠깐 커진스로? 네, 커진스로 제가 커신스가 되신다고요? 저는 오늘 온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분께서 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각 컨퍼런스당 15개 팀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 팀 중에서 이제 상위 8개 팀씩 선발이 돼서 딱 순위별로 정리가 됩니다. 1위부터 8위까지 컨퍼런스. 그쵸.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디비전 내에서의 순위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네요. 디비전 내 순위가 사실 의미가 있었어요.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디비전 챔피언이 되면 무조건 플레이오프 시딩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시딩을 받으면 이제 홈에 넣죠.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8개 팀 중에서 이제 당연히 그 상위 네 팀 같은 경우는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얻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베스트 오브 7 체제잖아요. 7경기 중에 이제 4경기를 자기 홈구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드밴티지를 얻게 되는데 디비전 챔피언에게는 항상 그 기회가 주어진 거죠. 물론 이제 그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그 경우의 수가 많아요. 뭐 어떤 디비전의 챔피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대 전적이나 아니면 시즌 전체 성적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 홈코트 어드밴티지는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을지언정 시딩 자체는 그 디비전 그 챔피언에게 먼저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유지가 되다가 이번 시즌부터는 그런 게 전면 폐지가 돼서 온전히 시즌 성적에 의해서 그쵸, 승률만으로. 승률만 따져서 그 팀의 순위를 매기는 그런 시즌으로 지금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죠. 뭐 그래서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서고동저, 동고서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보시면은 서부가 약 서고동저가 처음 탄생한 그 말씀하시는 90 거예요? 네, 그렇죠.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서고동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약 20년간 좀 넘게. 사실 뭐 마이크 조던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었죠. 왜냐면 이제 동부가 워낙 이제 우승을 했으니까. 네. 근데 그리고 사실 뭐 경쟁력 부분에서 이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는데 사실 제일 크게 터진 거는 사실 밀레니엄 들어와서예요. 이제 레이커스가 이제 우승을 하기 시작한 그 시즌부터 이제 다른 팀들이 어떤 레이커스를 짓밟고 올라가기 위한 그 서부 팀에 있는 그 구단들의 몸부림이 시작된 거죠. 어떻게든 코비가 샤크를 밀어내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발부림을 치지만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단순히 어떤 우승 횟수만 나눠서 보자면은 NBA 역사를 통틀어서 동부 컨퍼런스에 있는 팀이 37번 우승을 했고요. 서부에 있는 팀이 31번 우승을 했어요. 우승은 동부가 우승 자체는 동부 컨퍼런스가 많지만 어떤 그 컨퍼런스 내에서의 어떤 경쟁력, 그 승률. 네. 하나 팀 바이 팀의 승률이나 어떤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기 시작한 게 이제 바로 이때 시즌이었고요. 그렇죠. 그 추세가 사실 지난 시즌까지도 굉장히 뚜렷하게 유지가 되다가 올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참 동부에서 선전한 팀들도 많이 있고 서부에서 기대보다 못한 팀들도 많이 있고 해서 어느 정도 평준화가 이번 시즌 참 잘 밸런스 잘 맞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만 해도 서부 9위가 동부 가면은 5, 6위 정도 생각이었는데 올 시즌은 사실은 인터컨퍼런스 간 즉 동부와 서부 컨퍼런스를 넘어서 경기 승률이 동부가 더 높습니다. 사실은. 사실 82경기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승률이 50%에서 41경기를 이겨냈는데 서부 같은 경우는 뭐 48경기를 이기고도 플레이오프를 못 진출한 팀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지난 시즌에 그렇죠. 참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참 어떤 플레이오프에서 서부에서만 박이 터지고 동부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결정돼 있어요. 항상 어느 팀이 진출을 할지. 시카고, 네. 클리브랜드, 마이애미. 그렇죠. 이런 팀들이 항상 우세를 보였었죠. 올 시즌은 사실은 동부의 많은 뭐 뉴욕이라던가 기대치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뉴욕이라던가 뭐 요즘에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미러키,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샬럿 이런 팀들이 전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서고 동저가 더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시즌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올 시즌이 오히려 조금 더 재밌어진 이유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가장 참 큰 이유죠. 올 시즌이 조금 더 뭔가 기울지 않고 밸런스 있게 가기 때문에 또 오히려 플레이오프가 사실은 작년에만 해도 서부에서의 그 서부 격전이 일어나면 동부는 거의 수입 아니면은 뭐 사실은 승자는 거의 정해진 게임처럼 보여졌는데 올해는 사실은 플레이오프가 제일 기대되는 이유는 동부도 되게 치열할 것 같고 서부도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컨퍼런스 디비전은 그 어떻게 나뉘는 거예요? 지역별로 나뉘었습니다. 지역별로. 네. 위치에 따라서 나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너무 큰 땅덩이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네네. 82경기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이동거리가 어마어마한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최적화하기 위해서 뭐 아까 컨퍼런스를 나누게 된 배경에 대해 역사적 설명해 주셨지만 그 근본적으로 동부와 서부를 나누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호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동거리가 가장 그렇죠.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기차로 이동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선수들의 경기 피로도를 주기 때문에 경기력 지장이 있어서 사실은 좀 구분을 하기 시작한 거고 지금 보시면 이스터는 애틀랜틱, 센트럴, 사우스, 이스트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 디비전으로요. 웨스턴은 노스웨스트, 사우스웨스트, 패시픽 이렇게 세 디비전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제 지역을 올려드릴 텐데 몇 가지 특이한 팀이 있긴 해요. 노스웨스트의 포틀랜드, 예를 들면 사우스웨스트 멤피스 붙어있지하고 좀 떨어져 있죠. 지역들이 뭐 이런 특이성이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뭐 작년 시즌까지만 해도 서구 동조가 뚜렷했을 때 뭐 마크 큐반 구단주나 이런 분들이 디비전이나 뭐 컨퍼런스 나누는 기준을 좀 바꾸자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었어요. 큰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 언론 현지 언론에서도 굉장히 그거에 동의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큰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시즌은 참 그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컨퍼런스에서 좀 정리를 하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컨퍼런스 NBA 구성하는 팀은 총 30개 팀입니다. 그리고 2개의 컨퍼런스가 나눠져 있고 15개 팀으로 각 컨퍼런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5개 팀씩 3개의 디비전으로 나눠져서 경기를 하고 있고요. 컨퍼런스 내에서 경기는 총 3경기에서 3경기에서 4경기. 또한 동부와 서부의 인터컨퍼런스 경기는 2경기. 이렇게 나눠서 운영되고 있고요. 플레이오프는 승률로 1위부터 8위까지를 결정했는데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디비전 1위가 이제 뭐 승률이 낮더라도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올해는 그냥 승률로만 승률로, 1위부터 8위까지 결정이 되죠. 네, 디비전 우승자에 대한 특별한 메리트가 이제 올해부터는 적어진 그렇죠. 상황입니다. 많이 적어졌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닥을 보이네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인 것 같고 어떠셨어요? 첫 녹음 진행해 보니까 학도님 어떠셨어요? 첫 녹음? 사실은 첫 녹음이 아니지만 저희가 파일을 날렸거든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도 NBA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돼서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면서 또 새로운 정보도 얻고 또 여러분들과 또 공유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컨텐츠를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맞아요. 이런 쪽으로 하실 거면. 그 호수이님은 어떠셨어요? 21년간 NBA를 진짜 미친 듯이 보신 매니아님. 저는 뭐 사실 워낙 이제 NBA를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걸 공유할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았어요. 21년 동안 20년 동안 사실 모든 언론 매체를 다 끄집어내면서 하나도 안 빼면서 이렇게 혼자 그냥 조용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나이가 21살 아닙니다. 나이는 나이는 22살이 한 살 때부터. 천재라 가지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처음으로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뭐 작은 이제 클럽이나 이런 거를 운영했던 적도 있었고 뭐 네,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 최초의 클럽 운영했었죠. 좀 회원 600명밖에 안 되는 거라서 망한 싸이월드에 싸이월드에 스트레스 받는. 근데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 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참 되게 감사한 기회인 것 같고. 그 올 시즌부터 처음으로 NBA를 보신 우리 자유인님. 네. 제일 중요한 소감이죠 사실. 네. 저는 그 NBA를 마이클 조던이 뛰고 뭐 게리 페이튼,
90년대. 네, 90년대 때 봤었어요 NBA를. 근데 그 이후에는 실제로 보지 못했거든요.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농구도 안 했어요. 좀 하잖아. 그 요즘에 이제 아리자잖아요, 아리자. 잘 아리자. 저희 같이 농구하는 사람들이랑 판타지 리그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NBA에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라든가 매력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홍보하고 저희도 공부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으로 계속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르브론 좋아하세요? 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 정말 제 스타일이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뭐 주인장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뭐 저는 사실은 농구를 하는 거를 훨씬 더 중심으로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뭐 농구를 하는 걸 더 좋아했었고 보기도 봤었지만 사실 실적으로 뭐 완전 매니아 같이 뭐 NBA 매니아의 운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매니아층은 아니었었으나 사실은 NBA 온에어 페이스북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조언해주시고 이런 걸 통해서 재미가 있다고 느끼고 더 이제 빠지게 된 것 같고 이런 팟캐스트를 하게 됐던 게 우리의 추억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한 이 또 다른 얘기들을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부족하지만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좀 재밌게 좀 계속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골든스테이트와 샌안토니오의 경기가 있습니다. 뭐 지금 홈에서 37연승, 38연승을 하고 있는 골든스테이트가 깨질지 안 깨질지 되게 큰 운명의 한 판이 걸려 있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서부, 동부에서 플레이오프 컷오프 컨텐더들 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NBA에서 요즘에 최근 서서히 시작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탱킹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유하는 그런 건가요? 네? 주유.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탱크 ING. 네. 탱킹. 호수로 돌아갈 시간. 저희가 길게 녹음했나봐요. 네. 앞으로 그 주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에게 그냥 가감없이 댓글 달아주시면 궁금한 점, 뭐 문의사항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첫 녹음 고생하셨고요. 만약에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NBA on Air. 감사합니다.